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물권법 지상권 하실 차례입니다. 자료집 입문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권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그 다음에 뭐까지요? 처분권.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소유권이 있다라고 그러죠.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그죠? 객체는 물건이죠. 이 물건을 지배하는 게 소유권입니다. 어떻게 지배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고 뭐까지? 처분까지. 그때 이 물건이 한 개면 몇 개의 권리가 있어요? 한 개의 권리가. 그거를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네. 그 소유권자가 사용 수익권만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그게 바로 용익물권이에요. 사용 수익권만을 누군가에게 뭐 해주는 거? 빌려주는 게 용익물권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거 누구한테 얻은 거예요? 자기 거예요? 남의 거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거를 사용 수익권을 얻은 겁니다. 이게 용익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은 소유자로부터 뭐를 잡은 거예요? 담보를 잡은 거죠. 저 소유자의 물건을 뭘로 잡은 거예요?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돈 안 갚으면 처분해 버리는 거죠. 이게 담보물권.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예. 즉 이 소유권에서 분화가 다 돼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물권 여기서 다 분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걸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물권의 전부잖아요. 그죠? 예, 보세요. 점유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몇 개? 3개. 담보물권. 예, 이게 물권 전부예요. 물권법 강론에서 말하는 8개 물권 전부를 이렇게 분할을 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틀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요 틀이 머릿속에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물권법 강론이 전개가 되니까. 자, 이때 하나 기억하실 거는요. 요 소유권은 물건 하나면 몇 개의 권리가 생겨요? 하나의 권리가 생겨요. 그죠? 용익물권은 물건 하나면 하나만 생겨요? 복수로 성립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죠? 물건 일부에도 성립해야 하네요. 일부에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용익물권. 그죠? 저당권은 하나의 부동산에 2개가 성립할 수 있어요? 예,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응용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실 때는 저 소유자로부터 사용수익권만을 얻은 거죠. 그게 용익물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상권입니다. 4장 지상권 보겠습니다. 지자가 뭐예요? 땅지자입니다. 남의 땅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자, 거기 볼까요? 먼저 개념 및 성립법계 1전에 자, 개념법계 쌍거라 1번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면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3개 동그라미 보세요. 동그라미. 건물, 그 다음에 뭐? 공작물. 공작물은 가로등 같은 걸 말해요. 가로등 아니면 우리가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 광고 간판들 보이죠? 예, 그게 공작물이에요. 가로등도 공작물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죠? 김수희 씨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가로등도 졸고 있는 할 때 가로등을 민법 교수가 노래 부르면 뭐라 불러요? 공작물도 졸고 있는 이렇게 하는 거죠. 건물 그 다음에 공작물 그 다음에 뭐를요? 수목을 뭐 하려고? 소유하려고 가지고요. 소유하려고요. 가로. 사용하는 거예요? 가지려고요? 가지려고. 뭘 가지려고? 건물을 가지려고. 건물을 가지려고 누구 땅을? 타인의 토지 가로. 타인의 토지를 뭐 하는 권리?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이게 지상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뭘 쓰는 거예요? 남의 땅이죠. 남의 땅. 타인의 토지에 가로. 누구 땅을?
타인의 토지를 줄여보세요. 뭐라고요? 남의 땅. 남의 땅을 뭐 하는 권리? 사용하는 거. 용익물권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하는 거죠.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용익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하는 거죠. 그 목적물이 누구 땅? 남의 땅을. 그죠? 예, 남의 땅을 뭐 하는 권리?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뭐 하려고요? 뭐를 소유하려고? 예, 그렇게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이런 개념을 어떤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책에 보면 이제 기본서 나오잖아요. 개념만 보면 한 두세 줄이 돼. 세 줄 돼요. 세 줄 정도 돼요. 개념이. 모든 책에 보면 개념에 이 법학이 개념 법학이라고 해가지고 개념을 두세 줄 이렇게 길게 늘여놨어요. 예. 그래 놓고는 그거를 이제 수험생들 보고 그거를 개념을 그대로 수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쥐나는 거예요, 그거. 크게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 개념을 외워가지고 크게 도움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쥐나는 일이에요. 일단 들어가면서 거기서 일단 턱 막혀버려요. 그럼 개념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간결하게 핵심만 거기서 깨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개념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두 부분이에요, 두 부분. 남의 땅을 사용한다는 거죠. 남의 땅에다 밑줄 그세요. 그래서 지할 때 지예요, 이게. 뭐 하려고요? 건물, 공작물, 수목, 가로하세요.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세 가지죠. 그거를 뭐 하려고?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하나. 셋 중에 하나 뭐? 건물. 건물을 소유하려고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땅. 결론, 개념 줄여보세요. 이제 이렇게 길은 거를 줄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정리하세요. 지상권을 단순화시키면 뭐라고 그래요?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남의 땅을 사용하는 물권이에요. 뭐 하려고? 건물 가지려고. 길게 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난다니까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거. 강사만 도움 되는 거지. 아, 이거 여기 나가면 기억나겠어. 이거 단어대로 외우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다 떨어져. 점수 안 오르세요, 그거. 단순화시켜야 된다니까. 단순화시키고 간결하게 하셔야 돼. 그래야 그것도 머릿속에 많아요, 그 내용도. 그리고 기본서 나오시면 요령이고요, 요령이. 지금 우리 개념은 지금 줄여가지고 지금 한 줄이죠. 실제 기본서는요, 세 줄이에요, 세 줄. 지역권도요, 세 줄 돼. 전세권도 세 줄 돼. 그럼 그걸 머릿속에 넣으라고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시면 공부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니까. 1년에 택도 없어, 그거 1년에. 강사나 그거 되는 거지. 강사나 그거 맨날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개념을 시험에 내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참고로. 지상권이 뭐예요? 라고 시험 개념 물어봐요? 절대 없다니까. 근데 그거를 강사는 여러분 수험생들한테 이해하라고, 저 외우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거 도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핵심이라니까. 핵심. 개념을 잡을 때 민법이 우리 책에 보면 기본서 나오면 개념이 길게 서술이 돼 있다니까. 그거를 다 머릿속에 넣자고요? 그 작업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다 망한다니까. 그 개념 얘기야. 개념 공부하다가 2시간 가. 그거 머릿속에 넣다가. 그리고 들어가지도 않아. 왜요? 왜 안 들어가요, 그게? 이 세부 내용을요. 이 큰 내용을 봐야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근데 거꾸로 지금 뭔 얘기를 해요? 밑에를 봤어요, 안 봤어요, 밑에?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책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개념만 이게 한 3줄 돼. 그걸 외우다 보면, 아, 밑에를 어떻게 들어가요? 거꾸로잖아요. 이 밑에 전체를 보셔야 개념이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념 가지고 크게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념에서는 뭐만? 핵심 요소만 2가지 정도만 캐치하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다 이걸 잔뜩 늘려가지고 이거를 머릿속에 넣겠다. 이거는 불필요한 작업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줄이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지상권이 뭐라고요?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건물 소유하려고. 됐죠? 예. 뭐라고요? 남의 땅 소유하는 거라.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라고. 뭐 하려고? 건물 가지려고. 예, 그럼 된 거예요. 땅을 왜 빌려요? 뭐 하려고 빌려요? 건물 가지려고 빌리는 게 지상권이에요. 됐지요? 예,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예.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개념 정의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거보다 훨씬 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풀어갈 때 앞으로 책을 볼 때 그 많은 용어, 그 많은 단어를 다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면 쥐나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개념을 시험에 내는 적은 없어요. 우리 중개사에는.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크게 씨름하지 말고 밑에를요. 밑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죠. 밑에 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에서 하나 짚어갈 게 있어요. 예. 남의 뭐를 사용하는 권리요? 토지를 뭐 하는 권리?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그죠? 예,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합니다. 그래 용의 물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뭐라고 쓴 거예요? 땅지자를 그래 쓰게 된 거예요. 토지를 뭐 하는 권리? 사용하는 뭐라고요? 물권입니다. 뭐 하려고요? 건물 소유하려고. 요 단어, 요 두 단어가 핵심이다. 지상권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토지를 소유하는 거예요? 뭐를 소유해요? 건물을 소유해요. 뭐 하려고요? 아니, 뭐를 사용하려고? 뭐를 사용하려고? 땅을 사용하는 거죠? 목적이 뭐 하려고? 건물 소유하려고 해요. 사용하는 거는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 이 단어가. 토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전개할 게 있어요. 하나 여기서 전개할 게. 자, 우리가 토지를 빌려가지고요. 토지를 사용하는 거. 이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주로 대부분은 건물 지려고 그러는 거죠. 건물 지려고 토지를 빌리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토지를 빌려가지고 저기다 뭘 지려고 그래요? 건물을 짓는 거. 남의 땅을 빌려서 그걸 얻어가지고 뭘 지려고? 건물을 짓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임대차입니다. 토지 임대차. 토지를 뭐 하는 방법? 임대하는 방법입니다. 임대하는 방법. 또 하나는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지상권으로 얻는 방법.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뭘로 얻어요? 임대로. 또 하나는 지상권으로 얻어가지고 토지를 쓰는 거예요. 뭘 짓기 위해서? 건물 짓기 위해서. 건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현실에서 쓰는 건 어느 거예요? 임대차죠. 그죠? 보통은 더 일반적인 거는 건물을 어디다 져요? 내 땅에 져요. 내 땅에.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토지가 없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게 되죠. 그 모습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고요? 임대차가. 또 하나는 지상권으로. 그럼 임대차는 어떻게 성립하느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 돼요. 임대차 계약.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 주인하고요. 땅 주인하고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빌리는 사람.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요? 임차인.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그죠?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대인. 계약을 합니다. 기간을 정해요. 기간. 몇 년 쓸 거예요? 예, 5년 쓸게요. 계약은 기간은 자유죠? 예. 기간 정하고 그다음 뭘 정할까요? 임대차에선. 임대료죠. 임대료를 뭐라고 그래요? 차임이라고 그래요. 이걸 정해요. 그죠? 예. 그럼 임대차 계약이 된 거예요. 기간 정하고 뭘 정하면? 차임 정하면. 이때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이게 임대차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자기 땅을요? 남의 땅을 쓰는 거예요?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임차권이라고 그래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거꾸로 밑에 있는 지상권은 계약을 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뭘 정해요? 기간 정합니다. 기간. 얼마 동안 쓸 거예요? 네, 우리 합의합시다. 계약 기간 정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사용료 주죠. 여기는 사용료를 차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지료라고 해요. 여기는 뭐라고 붙여요? 지료라고 그래요. 지료. 다른 점이 이거 차임은 필수예요. 이거는. 임대차에서 임대료는 필수인데 이 지료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요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 기간. 지상권은 계약 기간이
적어도 30년 이상이에요. 몇 년 이상? 30년 이상이에요.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엄청 길다는 거예요? 엄청 길다는 거죠, 이게. 30년 이상입니다. 지금 이 양반이 땅 주인이 지금 65세다. 그럼 이 사람한테 땅을 빌려줬다 이거죠. 그죠? 그럼 저 주인이 언제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30년 후에. 그럼 몇 살이에요? 95세예요. 그죠? 예,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럼 30년 동안 이 땅을 누가 지배한다는 거죠? 이 땅을 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자라고 그래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자라고 이름 붙입니다. 얘를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라고 그러고요. 지상권으로 빌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요. 그럼 이 30년 동안 여기 누가 지배해요? 지상권을 얻으면? 지상권자가 여기를 지배해. 얘는 뭐예요? 허재비죠, 허재비. 얘가 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상권은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에 거의 같다는 거예요. 왜 같아요? 계약기간이 30년을 얘가 지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을 누군가가 얼마 동안 쓴다고요? 30년 동안 쓴다. 그럼 뭐야 그게? 걔가 소유자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 정도로 이게 길다는 거예요, 지상권이. 뭐가요? 존속기간이 이게 30년 이상이에요. 영구적으로도 돼요? 네, 영구적 사용도 돼요. 지상권은 영구 사용도 됩니다. 상한선이 없어요, 상한선이. 100년이다, 1000년이다 이런 상한선이 법에 없어요. 그래 영구적인 사용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등기를 해야 돼요. 뭐를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지상권이라고 등기부에 떠야 돼요. 이러면 이 사람은, 이 땅을 빌린 이 사람은 뭐가 생겨요?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게. 여기는 뭐가 생겼어요? 임차권이 생겼고, 여기는 뭐가 생겼어요? 지상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성립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하는데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기간 짧아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죠? 예. 그럼 주인이 땅을 얘한테 빌려주려고 합니다. 어떤 형태를 빌려주겠어요? 이게 임차권으로 빌려주겠어요? 지상권으로 빌려주겠어요? 이거 빌려주는 거 원하겠어요? 원하잖아, 이걸로요? 안 하죠. 얘가 빌려달라고 해도 지상권은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왜요? 빌려주면 몇 년이 돼, 이게? 30년이에요. 그리고 이걸 줄일 수도 없어요. 계약 기간을 뭐 할 수 없어요? 단축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건 30년이 보장된 거예요. 이 보장기간. 예. 그러니까 주인은 지상권으로 땅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상권은. 그 대부분 다 뭘로 쓰게 돼 있어요? 임차권으로 토지를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예, 토지 사용권을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단점은 바로 이것 때문에요. 그래, 우리 현실에서는 지상권은 거의 눈에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빼고. 법정지상권이라는 걸 빼고는 이 지상권은 우리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임차권은 그러면 계약을 하면 생기는 거고 등기할 필요 없죠. 그럼 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채권이 뭐예요? 예, 이걸 모르고 민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이걸 모르고 했다는 거, 이거를. 지상권은요? 물권입니다. 그냥 제대로 공부를 헛다리를 밟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 쌓일 필요가, 쌓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파도 쌓이지 않아요. 그냥. 부분적으로 암기하신 거예요. 채권이 뭐예요? 사람과 누구하고요? 사람하고의 관계. 이걸 채권 관계라고 그래요. 그죠? 더 구체적으로는요.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뭐 하는 권리요?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엄청나게 무게 있는 말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숨어 있어요? 채권이라는 말 속에 엄청나게 무게 있는 말이 왜? 주인이 바뀌면 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C로. 그럼 얘가 새 주인이죠? 얘가 원주인이고 얘가 새 주인이죠? 그럼 임차인 얘는 얘가 흥부라고 칩시다. 임차인은 새 주인에게 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얘가 땅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주장할 수 없어요? 얘는 누구한테만 주장해요? 계약자. 원래 계약자가 누구예요? A에게만 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채권자인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채권이 뭐예요? 누구한테만? 누구에게만? 계약 당사자에게만 저 임차권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채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거를. 채권이에요라고 시험에 내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시험은 매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응용을 해서. 그럼 누구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 새 주인이죠. 새 주인을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누구예요? 계약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더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 없다. 이게 이제 채권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싸울 수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지상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해요, 제3자에게도요?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그래 여기 시험에 계속 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를. 그 핵심 용어가 뭐예요, 지금? 뭐를 물어본 거예요? 채권하고 물권의 차이를 지금 구별해낼 줄 아느냐. 이걸 시험에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고 어떻게 물권을 하겠어요? 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물권이 이건데 지금. 그죠? 그게 뭐하고 결정적으로 틀려요? 채권하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저 지상권하고 임차권하고 다른 점이요. 지상권은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처분의 자유. 무슨 자유? 처분의 자유. 지상권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이 지상권을. 이거 물권이에요. 이 물권은 내 마음대로 소유권처럼 소유권자는 내 마음대로 내 권리를 뭐 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죠. 지상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이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허락 없이 이 지상권 처분하지 마라. 그죠? 주인이 반대를 해요. 주인이 뭐 하지 마라고 이거? 처분하지 마라. 이거 지상권 너만 써라 이거. 반대를 해도 얘는 뭐 할 수 있다고?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누가 반대해도? 주인이 동의해요? 주인이 반대해도? 주인이 반대 표시해도요. 반대 표시를 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임차권은 어떻게 해야 돼? 임차권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누구 동의 없이는요? 주인의 뭐가 없이는? 동의 없이는 양도를 못해요. 양도 불가해요. 양도 또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저 임차권을 뭐 할 때는요? 양도할 때, 처분할 때는 누구 동의가 필요해요? 주인의 동의. 이거 없이는 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칼자루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임차권은. 그죠? 주인이 동의 없이는 못하는 거니까. 근데 거꾸로 지상권에서는 칼자루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왜? 지 맘대로 뭐 할 수 있어? 예, 보세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지상권으로 땅을 빌려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빌려줘요. 왜? 지멋대로 처분하잖아. 내가 뭐 해도 반대 표시해도 이것이 처분해버려 그냥. 그래서 지상권은 우리 현실에 거의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상권하고 뭐하고 차이요? 임차권하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려고 그러면 토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내가 지금 땅을 샀는데 땅을 산 게 아니라 내가 거기다 건물 지려고 그래요. 그럼 건물 짓기 위해서는 관청에서 뭘 요구해? 토지 소유권이 있든가, 내가 그 땅에 대한 뭐가 있든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뭐를 줘요? 건축 허가를 해줘. 그게 없이는요, 건축 승인을 안 해준다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땅에 대한 뭐가 있든가, 이 땅에 대한, 여기 500평이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든가, 아니면 토지에 대한 뭐? 그 사용권이 바로 뭐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이게 있어야 건축 승인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있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다루게 된 거거든요. 이거를 비교를 해서. 예. 그 결정적 차이가 임대차냐 지상권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봅니다. 성질 보세요. 성립. 지상권 성립이요. 쌍괄호 2번. 설정계약과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해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209페이지요. 209페이지 맨 위에. 등기를 해야죠.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임차권은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거기다 쓰세요. 임차권 등기 안 합니다. 임차권은. 그 다음에 2절 존속기간 보세요. 존속기간. 최단기의 제한이 있어요. 최장기요? 최단기요? 최단기의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최장기는 상한선이죠. 최장기 밑에다 쓰세요. 뭐가 없어요? 상한선. 상한선이 있다 없다? 없다. 상한선이 없다라는 거에 밑줄 그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사용.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지상권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다 써보세요. 밑줄 그시고요.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요. 네? 여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뭐가 존속할 때까지요?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철탑이 뭐 할 때까지요? 존속할 때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거. 그것도 유효다라는 얘기예요. 철탑이 언제까지 존속해요? 영구적이죠? 반영구적이죠?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을 쓰라는 거예요? 영원히 쓰라는 거죠. 영원히. 그것도 법에 금지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왜요? 지상권은 뭐에만 제한이 있어요? 최단기에만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 최단기에만 제한이 있고 뭐에 제한이 없어요? 최장기에 제한이 없으니까 영구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줄이. 그래 280조 보세요. 경구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일 때는 몇 년 이상이에요? 30년 이상. 거기서 경구한 건물의 밑줄이요. 콘크리트 건물을 말해요. 콘크리트 건물. 내가 땅 빌려가지고 여기다 뭘 지려고 그래요? 콘크리트 건물 지려고 그러죠. 그럼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30년. 30년 이상입니다. 일반 건물은요. 일반 건물은 몇 년? 15년. 시골에 있는 저 초가집 같은 거 있죠? 15년. 그 다음에 공작물일 때. 공작물을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공작물. 그죠? 거기다 쓰세요. 전봇대. 한전에서 전봇대 세우죠? 그죠? 그게 공작물입니다. 그럼 몇 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에 따라 틀리죠? 아까 지상권은 목적이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이라고 그랬죠? 그죠? 건물, 그 다음에 뭐? 공작물, 그 다음에 수목. 이거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누구 땅에? 내 땅에, 남 땅에? 남 땅 빌려가지고. 그죠? 이거에 따라 존속기간이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경구한 건물은 몇 년? 공작물이 15년이에요? 5년. 수목은? 오케이. 그 다음 281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전주에 뭐를 본다? 최단기간. 전주에 뭐를 본다? 최단기간을 정한 거로 본다. 전주가 몇 조예요? 280조죠? 그죠? 그럼 경관 건물이면 경관 건물인데 계약기간 안 정했어요.
써보세요. 거기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밑줄 그어보세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라고 돼 있죠.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 30년이라고 어디 돼 있어요. 정신 차리셔. 지상권은 뭐에 따라 틀려져요? 목적물에 따라 틀려요. 목적물. 거기다 내 공작물 빌렸어요. 공작물은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수목금은요? 수목 빌려 여기다 수목을 여기다 가지려고 그러는데 기간 안 정했어. 그 말이라고 지금.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라고 그랬죠? 그죠? 민법 조문은요. 공법하고 저로 다른 과목하고 다르다니까. 다른 과목 조문 보듯이 보면은 망한다니까. 왜 망하냐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제가. 세법이나 공법이나 중개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규제법이라고 그랬어요. 규제. 규제는 뭐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죠. 시키는 대로 해라. 그죠? 그죠? 세금 얼마 내요? 법에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룰이. 그죠? 이걸 바꾸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여지가? 없어. 이게 타이트하게 다 골고루 다 정해져 있어, 항목별로. 그죠? 민법은요,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실체법이라는 거예요. 실체법은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요. 소유이사 그랬어요, 소유이사. 점유라고 그래 있어요. 우리 민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물건을 뭐 하는 사람? 점유. 점유한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래요? 무슨 지배하면 돼요?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가 있죠. 뭐가 사실상 지배예요? 하나도 없다니까 정해진 게 민법은요. 세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양도세 다 정해져 있죠. 취득세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다니까. 건축도요, 공법도요, 용적률 다 정해져 있어요. 지역별로. 그죠? 민법은요.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기에. 뭐가 사실상 지배예요? 뭐가 사실상 지배예요?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기에. 이걸 우리가 정하는 거, 우리가 정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실체법이라고 그래. 규제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어. 이거를 정해진 거야 이렇게. 항목이 다 정해져 있어. 이 항목별로.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복잡하기만 하고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해진 대로 가면 돼 그냥 이거. 정해진 걸 그대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더 고민할 여지가 없다니까. 민법은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 간다니까 이거를. 뭐가 사실상 지배인데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대법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법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틀을 만들어놨어. 규제를. 틀을 만들어냈다니까 이거 틀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2차 과목은 뭐 고민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 이거. 정해진 룰이니까. 이거는요. 아니라니까.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뭐가 사실상 지배요? 없다니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민법, 이 실체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형성하는 거예요. 그 실체적인 내용을 누가 만들어요? 법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규제법은 그 실체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고요. 미리 딱 넣어놓은 거고 실체법은 여기다 넣어놓은 게 없어요. 텅텅 비어있어요 여기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채워나가는 게 이 실체법이에요. 그러다 보니 접근할 때 이거는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이건 수용이 관건이에요. 수용.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걸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법이 같은 법이 아니라니까. 이제 왜 강조를 하느냐고요? 2차 과목을 하다 보면 그죠? 이거 다 규제법 아니야 2차 과목. 그죠? 생각을 하네 이걸. 민법도 이거랑 똑같이 하려고 그래. 이게 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후반부 되면 5월달 6월달 되면 민법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 이래버려. 이렇게 공부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니까. 이거는 왜? 이걸 파고 들어가셔야 돼. 이거를 뭐를 사실상 지배로 하더라. 사안마다 다 틀려 이게요. 사안마다.
사안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법은. 이게 정해졌어요? 정해지지도 않았어 이게.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남아있어요. 고민할 부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걸 자꾸 2차 공부를 하시면 2차 공부량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1차가 짜부라들어. 왜 짜부라들어요? 생각을 안 해. 이거를 안 하셔. 근데 본인은 그냥 이거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 외우니까 되는 것 같죠. 그죠? 되긴 뭘 돼 이게 되기는. 이건 점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파고 들어가는 과목이거든요. 길이 달아요. 길이 이쪽하고. 늘 염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염려스러운 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길이 틀린데 이거를 똑같이 봐요. 이쪽하고. 이것도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똑같이 그냥 있는 거 읽고 그냥 읽고 넘어가고 이래 버리시거든요. 민법은 예컨대 취득시효 하나만 보더라도요. 245조 하나만 보더라도 20년간 소유이사로 점유한 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이 소유이사 여기에 뭐가 소유이사예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정해진 게 뭐가 있어 이게. 그죠? 이거 관련 판례가 100개가 넘는 건데 이게. 이거 할 게 100개가 넘어요. 이거 소유이사 하나 가지고. 조문에는 이거 그냥 하나예요. 딸락 하나 이걸. 그죠? 접근하는 루트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거. 길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공부 방법이 이거. 이 과목하고 이런 과목하고. 이런 과목하고 민법은 공부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법이라고 이름 붙어있으니까 똑같은 줄 알죠? 너무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A15의 시험 같은 경우도 사례 문제가 50%였어요. 사례 문제로요. 여기처럼 단순 암기하면 답 나오는 게 반이 안 됐다는 거죠. 사례 문제가 반이에요. 사례 문제가 50%예요. 이거 시험 풀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 어렵다고 그래. 너무 어렵다. 시험 너무 어려워. 왜? 시중에 모의고사가 그동안 시험 문제는 사례 문제가 5문제 안팎이었어요. 5문제. 근데 20문제가 사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거 50%니까 20문제 아니에요. 20문제. 한 문제 풀면 사례 문제, 한 문제 풀면 사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사례 문제 한 5문제 정도 풀다가 20문제 풀으려니까 풀 수조차 없죠. 이분들은. 가불병이 그냥 계속 나오니까 계속. 망한 거죠 이거. 왜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거꾸로 뭐라고 그래요? 너무 쉽대. 너무 쉽대. 왜?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답이 막 보이니까 이게. 사례 문제는 오히려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주 깔끔해요. 간결해. 너무 쉽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다. 이 평이 너무 갈라지는 거예요. 왜요? 이거야. 이분들 이거 외우신 거 2차 하듯이 한 거예요. 이거 하시듯이. 단순 암기하고 그냥 주입식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걸 사례에다 넣으려니까 안 넣어지죠. 적용이 안 되죠. 예. 이게 편해요. 단순 암기는 편해. 왜요? 암기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민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걸 지금 생각하셔야 돼. 이거를 이렇게. 경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경향이. 이거를 20문제를 냈다는 건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어느 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분은 87.5가 나왔어요. 이렇게. 어느 분은 62.5가 나오고 이게. 복수 정답 안 했으면 떨어졌다는 거죠. 이분 떨어졌다는 거. 근데 그 차이죠. 그 차이. 공부할 때 방법이 차이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느냐 그냥 단순 암기하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1년 또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니까 이거 생각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가겠습니다. 지상권 효력 볼게요. 3절이요. 효력 옆에다 써주세요. 지상권자의 권리하고 의무요. 지상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어떤 권리를 주느냐, 어떤 힘을 주느냐 이거죠. 이거를 효력이라고 하지요. 이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의무가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이 민법은 전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성립 문제가 나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성립하느냐. 개념 문제 나오고 성립 문제 나와. 그 다음에요. 이 권리가 생기면 어떤 효력이 주어지느냐. 효력 문제. 예. 요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기본 툴이에요.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해서 성립하고 성립하면 어떤 효력을, 어떤 결과를 주느냐. 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요걸 정리하는 거거든. 이거를 천천히. 모든 분야가 다 똑같아요. 민법은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그럼 어떤 효력을 줄까? 그리고 언제 소멸할까? 어떤 방법으로 소멸할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쭉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지상권 그렇고요. 전세권도 똑같고 지역권도 똑같아요. 유치권도 똑같아요. 저당권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구조가 틀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포인트는 어디다 둬요? 여기요. 어떻게 성립하고 어떤 효력이 주어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앞쪽으로 가서 보세요. 첫 번째 1절에 뭐 보셨어요? 개념하고 뭐 보셨어요? 성립 보셨어요. 개념하고 성립. 그죠? 예. 두 번째는 2절에서는 뭐 보셨느냐면 존속기간. 존속기간을 보셨어요. 그죠? 예, 이게 지상권이 우리가 현실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이유예요. 존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다음 3절에서는 지상권의 뭐에 대해서? 효력, 권리하고 뭐에 대해서? 의무.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권리요. 남의 땅을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지상권입니다. 토지 사용권을 가진 지상권자. 그 밑줄 가로 보시면 법정지상권도 포함해요. 법정지상권은 차후에 봅니다. 지상권자는 토지의 원소유자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돼요? 토지 양수인. 양수인이면 원래 주인이에요? 제3자예요? 세주인이죠. 세주인에게도 지상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리고 옆에다 써보세요. 별피하고. 지상권은 땅을 쓰는 거예요? 건물을 쓰는 거예요? 땅을 쓰는 거죠? 땅을 쓰는 거라고 그랬어. 뭐를 쓰는 거예요? 땅을 쓰는 거예요. 땅을. 건물 가지려고. 건물 가지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다 써보세요. 건물이나 수목이 멸실해도. 건물이나 수목이 있어요? 멸실했어요? 멸실하면 지상권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는 거죠? 예, 존속합니다. 건물이 없어졌어도 지상권을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별표. 19의 정답, 22의 정답. 왜 그런 거예요? 땅을 빌려 쓰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권의 핵심은 뭐를 쓰는 거예요? 땅을 쓰는 거예요. 그래 건물이 무너지든 수목이 죽어버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상관없는 거예요. 뭘 쓰기 때문에? 땅을 쓰기 때문에. 이때 땅 쓰는 이 지상권은 주인이 바뀌더라도요. 얘가 이걸 땅을 팔아도 A가 땅을 C에게 팔았다. C는 D에게 팔았다. D는 E에게 팔았다. 주인이 그대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뀌더라도 얘 권리가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 왜 대항력을 줘요?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뭐라서 그래요? 물권이라는 얘기예요. 물권. 거기에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쌍괄 1번에서 중요한 거는 두 단어예요. 땅에다 밑줄이요. 땅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라는 얘기. 두 번째 쌍괄 2번 처분권이 있습니다. 자,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 설정하거나 임대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처분권이라고 그래요. 지상권 양도하는 거 됩니다. 얘가. 그죠? 이때 처분 금지 특약을 넣어도요. 뭘 넣어도? 처분 금지 특약 밑줄 그으세요. 처분 금지 특약이 풀으면 뭐예요? 처분하지 마쇼. 뭐 하지 마쇼? 처분하지 마라 라고 하는 특약을 넣어도 그거는요 무효입니다. 그래 올해 간평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땅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땅 주인의 뭐에 반해서?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시험 문제라니까. 지금 했잖아요. 누구 무슨 특약을 넣어도 얘하고 둘이 특약을 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 이거? 처분하지 마라. 특약을 넣었죠? 그죠? 그래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처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 의사에 반해서도 땅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땅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뭐 할 수 있다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 거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볼게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하고 그 다음에 뭐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 설정. 그래 지상권에다는 저당 설정하는 게 됩니다. 거기다 하나 밑줄으세요. 어디다가요? 어디다 설정해요? 지상권에다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처럼. 전세자금 대출받죠? 전세권에다 대출받죠? 어디다도 할 수 있어요? 지상권에다가 대출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 다음 쌍가루 3번 상린권. 지상권자 간에도 누구 간에도요? 지상권자 간. 그럼 지상권자 간이라는 거는 써보세요. 뭐하고 뭐가 인접해 있어요? 지상권하고 지상권이 인접해 있을 때. 그때는 뭐가 적용된다? 상린권이 인정된다. 상린권. 뭐하고 뭐가 인접해 있을 때? 지상권하고 지상권. 소유권하고 소유권이 인접해 있으면 뭐가 적용돼요? 상린관계가 적용되죠? 그 상린관계가 어디에도 적용돼요? 지상권하고 지상권이 인접해 있으면 상린관계가 적용이 됩니다. 거기 비추셔야 돼요. 그 다음 쌍가루 4번 갱신청구권하고 매수청구권. 자 이제 여기 볼게요. 지상권 이거 빌렸어요. 뭐 하려고 빌린 거예요? 땅을? 뭐가 지려고? 건물 지려고 여기 땅 빌린 거죠? 예. 언제까지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땅은요? 빌리면 몇 년 이상?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죠. 30년이 됐어요. 30년이. 그럼 지상권자는 건물을 이거 가지고 가요?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 없죠. 가져갈 수 없으면 지상권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갱신 청구를 해요. 거기 볼게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로 소멸하면 기간 만료했죠? 그러면 갱신 청구해요. 갱신 청구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동그라미 크게 해보세요. 갱신 청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장하자. 다시 계약하자 이거죠?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가 누구요? 주인이요. 설정자가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 빌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자. 빌린 사람이 지상권자고 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설정자예요. 설정자.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설정자가 이를 뭐하면? 거절하면. 계약을 거절하는 거죠? 갱신 계약을 거절했어요. 노한 거죠? 노하면 지상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건물. 건물을 뭐하라고 그럴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할 때 매수에 동그라미 하세요. 지상물 무슨 청구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 보고? 사라. 거기다 쓰세요. 건물 사라 이거죠. 뭐 사라? 건물 사라. 가로하고요. 강제 매입이에요. 강제 매입. 무슨 매입? 강제 매입이에요. 이거는 주인이 거부를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야 돼요. 사라고 요구는 누가 한 거예요? 지상권자가 한 거죠. 이거. 이 건물 뭐 하시오? 사라. 건물 사라라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 지상물 무슨 청구? 매수 청구라는 거죠. 매수 청구. 이걸 했죠? 매수 청구를 했죠? 그러면 주인이 이거를 노하고 거부를 해요? 거부 못 해요? 거부를 못 해요. 이건 강제 매입이에요. 거부권이 없어요. 거부권이. 뭐가 없어요? 거부권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별표하세요. 뭐가 없어요? 거부권이 없어요. 거부권이. 원래 계약은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든 말든 내가 거부를 하든 사든 내 맘이죠. 근데 뭐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거부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거부권이 없다. 왜? 계약 자유가 보장이 안 돼요. 무슨 자유가? 계약 자유가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 30년 기간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이 지상권자는 건물을 부셔요? 안 부셔요? 부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부시는 거예요? 매수하라는 거예요? 이거? 매수하라고 주인에게 청구하면 주인이 뭐 할 수 없어? 이걸? 거부할 수 없고 이 건물을 사야 됩니다. 이걸. 건물을 인수를 해야 돼요. 저거.
그리고 거기다 써보세요. 이 규정은 지상권하고 임차권에 있다. 이 규정이 어디에 인정된다는 거예요? 지상권하고 어디에요? 임차권에는 인정되나 전세권에는 규정이 없다. 전세권에는 뭐가 없다? 규정이 없다. 무슨 규정이 없어요? 지상물 무슨 청구가? 매수 청구 규정이, 매수 청구 규정이 전세권에는 규정이 없어요. 올해도 나왔죠. 그럼 이 매수 청구는 어디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하고 어디에? 임차권에만 있어요. 어디서는 볼 수 없어요? 그래, 올해 전세권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 쌍괄 5번 치료 증감 청구권입니다. 치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증감. 증은 뭐예요? 증액. 누구 입장에서 증액하려고 그래요? 주인 입장에서 설정자죠. 설정자는 치료를 뭐 하려고 그래요? 증액하려고 그러고요. 빌린 사람은 뭐 하려고 그래요? 감액하려고 그러죠. 입장이 상반되죠. 묶어서 증감해요. 누구는 깎으려고 그래요? 깎으려고 하는 사람. 지상권자. 빌린 사람이죠. 얘는 깎으려고 그러고 주인은 뭐 하려고 그래요? 올리려고 그러죠. 이거를 치료 증감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볼게요. 치료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 상당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세보다 높다는 거예요? 시세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시세하고 맞지 않죠. 그러면 당사자는 밑줄 그세요. 당사자니까 누구예요? 설정자예요? 지상권자예요? 둘 다. 당사자니까 둘 다죠.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거기다 쓰세요.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밑줄이요. 시세하고 맞아요? 시세에 맞지 않아요? 거기다 쓰세요. 계약 당시에, 계약할 때의 사정과 계약할 때의 사정과 달라지면, 계약할 때의 사정과 뭐하면? 달라지면. 가로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사정 변경의 원칙. 그럼 계약할 때의 사정하고 지금 사정하고 같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치료를 뭐 할 수 있다는 뜻?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치료를 1년에 500만 원씩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연 500입니다. 계약으로 정한 거죠? 예, 그 500만 원씩 받아야죠. 그죠? 예, 근데 주변에 시세가, 치료 시세가 올라버렸다 이거죠.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릴 수 있다. 계약 끝나고요. 재계약할 때요. 계약 기간 중에요. 계약 정했어 안 정했어? 1년에 얼마씩으로? 우리 1년에 치료 500만 원씩 합시다. 그죠? 그리고 몇 년 쓰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쓰면? 30년 쓰는 거죠. 그럼 치료를 30년 동안 그대로 두는 거예요. 지금 잘 보셔야 돼. 얼마 동안? 이게 30년 동안 그 금액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뭘 맞아? 생각을 해보셔. 어떻게 오고 이게 500만 원이 30년 동안 그 가격이냐고. 말 안 되죠? 월급도 오르는데 이게 그대로잖아. 그럼 누가 이걸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치료를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올리자고요? 올리자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계약 기간 중에. 왜 올려요? 사정이 변경돼서. 사정이 뭐 하게 되면? 변경돼서. 그래 이거를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치료 증감 청구권 옆에다 써보세요. 뭐라고 써요? 별 3개하고 써요. 뭐라고요? 사정 변경의 원칙. 계약할 때하고 지금하고 사정이 틀려졌다.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을, 치료 금액을 그대로 두자요? 증액하자요? 나 더 올려야 되겠다. 왜? 옛날이고 이거 연 500원 옛날 얘기고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올리겠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무슨 증감 청구? 치료 증감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줄이요. 이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라는 말 밑줄이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 즉시 효력이 생겨요. 청구 즉시에 가로요.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끝난 날 생겨요? 청구한 즉시 생겨요? 내가 올려달라고 그러죠. 여기서 주인이 올려달라고 그러죠. 500만 원을 700만 원을 올려달라. 그죠? 그럼 이쪽은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래? 안 올려주려고 그러죠. 왜? 계약을 했잖아요, 500으로. 근데 여긴 더 올리자는 거죠. 저기는 올리자, 여기는요 못 올려준다 이거죠. 소송으로 가는 거지 이게. 그죠? 소송으로. 그럼 소송에다 금방 결정돼요?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효력이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판결이 끝난 날 생겨요? 청구 즉시요? 청구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생기는 게 아니고 판결이 끝난 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요? 형성권은 얘가 뭐 하는 순간에? 청구하는 순간에. 한쪽에서 청구하는 순간에 바로 생겨요.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치료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주인이 치료를 그냥 둬요? 손댈 수 있어? 치료를 손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 증감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자의 권리가 1번부터 5번까지네요. 1번은 뭐였어요? 남의 뭐를 사용해요? 땅을 사용하죠. 근데 이게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입니다. 주인 바뀌어도 상관없어. 주인이 바뀌든 말든 신경 안 써버려. 이게 뭐라서? 물권이라서. 그죠? 두 번째는요, 지상권자는 이 지상권을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죠. 사용만 해요? 처분돼요? 내 마음대로요,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라고. 소유권하고 다를 게 거의 없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린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상린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를 줘요? 갱신 청구하고 무슨 청구? 매수 청구권을 줘요. 매수 청구권을.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치료를 그냥 둬요? 치료 손댈 수 있어? 치료 손댈 수 있죠? 5가지의 권리를 줍니다. 몇 가지를요? 5가지를. 요걸 하십시오. 이렇게 틀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요? 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다음에 전세권을 우리가 이제 요 지상권 다음에 지역권 나오겠죠? 그 다음 전세권 나오죠? 전세권도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 예,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틀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왜? 똑같아요. 공통점이야 이게. 같이 가요. 똑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이거하고 이쪽하고 차이점만 보시면 예, 시험 문제가 딱 구별이 돼요. 네. 자, 거기까지 보시고 6번 그럼 볼게요. 6번은 권리예요, 이제 의무 부분이에요. 지상권자의 의무 부분입니다. 그 의무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의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치료 지급 의무. 무슨 의무? 치료. 사용하는 동안 치료는 해야죠. 예, 치료입니다. 거기 동그라미요. 그 치료에 동그라미하고 써볼게요. 치료는 유상도 되고 무상도 가능하다. 유상도 무상도 모두 가능. 유상은 뭐예요? 대가를 받는 거 유상이고요. 무상은요? 대가를 안 받는 거. 다 되는 거예요. 유상만 되어요? 무상도 되어요?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 오케이요? 임대차에서는 뭐가 필수였어요? 차임이 필수죠. 근데 지상권에서는 이 사용료가, 얘가 쓰는 사용료가 필수예요? 아니어도 돼요? 유상이어도 되고 무상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요? 그냥 써. 그럼 그냥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유상이어야 돼요? 유상일 필요가 없어요? 유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상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지료가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다. 유상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무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임대차하고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볼게요. 치료를 뭐 하지 않았어요? 등기를 하지 않았다. 아까 치료가 연 500만 원이었다 이거죠. 연 얼마로요?
500만 원이었다. 이 500만 원의 이 지료 액수를 이걸 뭐 하지 않았다고요? 등기를 안 했다는 거지, 이거를. 지료 액수를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죠? 등기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하고 틀려요. 그죠? 이 지료 500만 원을 뭐를 하면? 등기를 하면 거기 보세요. 옆에 줄 보세요. 지상권의 누구? 지상권의 양수인은 누구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민법은 단어 하나마다 달라져요. 얘가 흥부예요. 여기는 얘가 놀부고. 잘 보세요. 이게 관점의 차이에요. 관점의 차. 얘는 뭘 가지고 있어요? 흥부는 저 땅에 대한 소유권을요. 지상권을.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얘가 땅을 지상권을 얻었어요. 이 땅을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럼 잘 보세요. 흥부는 저 놀부는요. 이 땅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이거 처분할 수 있나요? 이 땅을? 그럼 얘가 처분하는 건 뭘 처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뭘 처분해요? 소유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럼 소유자가 바뀌죠. 바뀌는 거죠. 그래도 이 지상권은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물권이기 때문에. 그죠? 누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거꾸로 지금은 얘가 지상권을 얘한테 처분하려고 그래. 이렇게. 뭘 처분해요? 지상권을 처분한다고 이렇게. 아까 쟤는 뭘 처분했더라? 저 땅 소유권, 땅을 처분한 거죠. 저쪽에서는. 근데 얘는 뭘 처분한 거예요? 이 땅이 지 땅이에요? 아니죠. 얘는 땅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뭐를? 사용권, 지상권을 얘한테 처분한다는 얘기. 이걸 뭘 처분한다고 그래요? 지상권을 처분했다 또는 양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흥부가 지상권을 넘겼어요. 여기요. 여기. 영심이한테. 그럼 지상권자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흥부에서 누구로? 영심이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요? 그럼 저 땅을 누가 쓰게 돼요? 흥부는 빠져나가는 거죠. 얘가 나가고 거길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심이가 이 자리에 꿰차는 거죠. 이게 지상권 양도죠. 임차권 양도랑 똑같아. 얘가 가게 임차해서 썼죠. 가게 임차해서 썼어요. 그래 술집하고 있었어요. 술집. 그러다가 술집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넘겼죠. 넘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죠. 그 얘는 나가고 얘가 들어왔어. 영심이가 그래 술집 물려받았어. 인수했죠. 이게 양도죠. 그죠? 예. 이때 지상권은 지 맘대로 처분해요 못해요? 이렇게. 주인이 반대해도 뭐 할 수 있다고? 처분한다니까. 내 맘이요. 내 맘이요. 누구 맘이요? 내 맘이요. 내 맘. 막지마 내 맘을. 그죠? 근데 임차권은요. 임차권은 내 맘이에요. 주인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받아야 돼. 이게 틀리잖아. 그죠? 그럼 이제 지상권 자리가 흥부가 아니라 누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얘가 주인이 잘 보세요. 저 놀부가 누구랑요? 흥부하고 지료 계약을 했죠. 얼마로 했어? 500만 원에 계약을 했죠. 그럼 이거를 등기를 했대요? 안 했대요? 등기를 안 한 경우를 먼저 볼게요.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등기를 했어요. 자, 등기를 안 했습니다. 등기 안 했어요. 그럼 둘 간에 계약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계약은 한 거지. 계약은 했다고. 얼마씩 받기로? 500만 원씩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뭐를 안 했어? 등기만 안 했어. 그럼 서로 합의는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합의는 된 거죠. 그럼 둘 간에는 이 지료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놀부는 받아 못 받아? 받아야죠. 왜? 둘이 계약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료 이 500만 원을 등기를 안 해뒀기 때문에 누구는 몰라 지금? 영심이. 얘는 몰라. 얘는. 영심이가 누구예요? 저 지상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흥부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얘가 뭐 한 사람이에요? 이전 받은 자. 양수인이야. 양수인. 지상권을 뭐 한 자? 양수인이라고. 지상권 양수인. 쟤는 뭐라고 그래요? 양도인. 지상권 양도인.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을 뭐 한 사람?
이전 받은 자. 볼게요. 그러면 저 놀부는요. 놀부는 지료 얼마죠 지금 연? 500만 원. 이거 얘한테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야죠. 지료 내라 할 수 있죠. 근데 흥부가 아니라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얘한테 지료 받으셔 못 받으셔? 그게 등기했냐 안 했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해도 누구한테는 받아요? 당사자끼리는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합의를 해둔 거니까. 그죠? 근데 그 합의해둔 거를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뭐를 하지 않으면? 예, 그래 밑에 줄 보세요. 지료를 뭐 하지 않은 경우? 등기하지 않은 경우. 거기 밑줄 보세요. 합의는 된 거죠? 합의는 되는데 뭐를 안 했어요? 그럼 지상권을 뭐 한 사람에게? 이전받은 자. 이전받은 자의 별표. 걔가 누구요? 양수인이죠? 양수인에게 지료 채권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뭐를 안 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위에 지료를 뭐 하면? 등기하면 지상권의 누구한테도? 양수인. 지상권의 양수인이면 영심이죠. 영심이한테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암기하는 거 아무 소용도 없어. 그거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뭐 엘리베이터 타면. 예? 얘네 둘이 해야 되죠. 맨 처음에 지상권 등기할 때 얘가 했어야죠. 그죠? 얼마라고요? 연 500만 원이라고 등기부에다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남들이 알죠. 등기는 왜 하는 거야? 둘이 하려고요? 남들에게 알리려고? 공시잖아. 공시. 누구한테 공시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처음에 등기를 했어야죠. 처음에. 오케이요? 네. 그 다음에 4절 지상권의 양도하고 물권적 청구권. 1. 지상권을 뭐 할 때는? 양도하면은 설정자의 뭐를 요하지 않는다?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쌍괄호 2번. 밑에다 써요. 여백에다가 쌍괄호 2번. 지상권을요. 제3자가 뭐를 했어요? 침범을 했어요. 저거를. 지상권을 누가 침범했어요? 제3자가 침범했어요. 여기요. 얘가 쓰는 이 땅을 제3자가 침범을 했다. 동네 양아치가요. 동네 양아치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 불법 점거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얘가 지금 사용을 못해. 흥부가요. 이때 얘가 흥부가 임차권자면요. 얘가 지상권이 아니라 누구면? 얘 보고 나가라고 해요 못해요? 임차권자는 얘 보고 나가라고 해요 못해요? 여기 동네 양아치 보고 혀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채권의 개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 얘가 계약 얘랑 했죠. 그죠? 예, 얘랑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얘한테 주장할 수 없어 이거를. 이게 또 채권이라는 걸 또 물어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임차인은 누구한테요? 양아치 제3자에게 이 토지에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지상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니까 얘가 침범했죠. 그럼 얘는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지금 엄청난 차이죠. 이게 바로 물권이기 때문에 그래. 물권이기 때문에. 얘는 뭐고요? 예. 그대 이름은 약한 자요. 약한 자요. 뭐라고요? 채권이니라.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채권이니라. 얘는요. 채권이에요.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제3자에게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나가. 내가 여기 지배하는 거야. 30년 동안. 왜 여기를 침범해? 나가 할 수 있다고. 그죠? 얘가 뭐라서? 물권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지상권을 누가 침범하면? 제3자가 침범했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더라 안 되더라? 인정된다. 무슨 청구권이? 오케이. 뭐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소유권으로요? 지상권으로요? 지상권에 기한. 뭐에 기한 거? 물권적 청구권이 여기에도 쓰인다는 사실. 오케이요? 네. 그럼 얘는 이쪽에는 얘는요. 얘는 지상권이에요, 소유자야. 소유자도 얘 보고 나가라 할 수 있어 없어? 양아치 보고. 얘가 뭐예요, 이 땅에? 소유. 나 소유자야, 너 나가. 그죠? 쟤는 뭘로? 소유권에 기해. 얘는 소유권에 기해 너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뭐에 기해서? 오케이, 지상권에 기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됐죠? 얘는 임차권자는 제3자에게 할 권리가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상권 됐어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갈게요.